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8월 22일에 시작한다. 개최 예정도 있고 당대표 후보자 등록금과 오는 25일 이번 주네요. 네. 자, 일단 국민의힘 전환길 블랙홀에 지금 빠져 있는데 관련 화면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전환길 씨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확인을 좀 하고 우리 당헌 당규에 적절하게 조치할 방안이 있는지를 지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또다시 우리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서울시당으로 하여금 전환길 씨의 은행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자 서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전환길 씨 관련 발언이었고요. 이제 시당 위원장에게 조사해라 지시 내렸다는 건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전환길 씨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극우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자, 뭐 징계가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사실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조갑재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입에 담기가 싫어요. 예. 그 사람을 보수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 이 보수가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북강병과 민주화의 주류 세력이 보수였고 문명 건설 세력의 표상이고 어떻게 보면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수가,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떻게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선동가를 예. 내세워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계몽령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중진 의원으로 있다면은 예. 이 국민의힘은 영원히 달아난 정당이죠. 영혼이 다 이걸 가지고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까? 예. 그 둘을 합쳐버리면은 예. 국민의힘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지. 예. 어떻게 그 사람 입당 여부를 둘러싸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사를 만들면은 저 민주당 쪽에서는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조롱하겠습니까? 예. 이건 자존심의 문제죠. 예. 근데 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했던 분인데 인류한 의원은 다양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인류한 전 혁신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정치를 전혀 모르는 문법에서 나온 예. 이야기죠.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 있고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있고 뭐 이런 보수의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전환길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뭐 들어볼만 하겠다. 예. 논쟁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전환길이 와서 한 이야기라고는 윤어게인하고 부정선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엊그저께 일본 참정당도 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가 정치학자니까 봅니다만 극우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예. 삶이 팍팍하고 사람들이 힘드니까 예. 먹고 살기가 극우적인 어떤 주장과 요청에 정치권이 화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하는 저 전환길 같은 사람이 와서 할 거면 그러면 참정당처럼 뭐 니혼 버스트라도 뭐 말이라도 좀 그럼 그럴듯하게 하든가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든지 뭐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금 성장이 더 우선이라든지 뭐 이런 네.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 거라고는 왜 부정선거에 투표합니까? 투표하지 마세요. 윤석열이 뭘 잘못했습니까? 계엄은 정당한 겁니다. 이 두 마디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보수의 가치로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되죠? 저는 극우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극우조차 아니다. 극우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긁어주기라도 하죠. 그런 이해관계를. 그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당이 기억을 다 지금 너무 오래되니까 잊어먹었는데 예. 그 신의 한수 신혜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극우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우리 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원서를 냈을 때 자른 정당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냈어요. 그 가세연의 김세희 김세희라고. 씨. 거기도 예. 극우 유튜버 아니겠어요? 예. 그냥 돈만 바라보고 수익성 때문에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여기도 신청했는데 잘랐어요. 부적격 판정으로 컷오프를 시켰어요. 예. 그런 정당이에요. 근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됐죠. 저는 이건 이뇨한 위원장 같은 분이 저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 열어주자고 하고 윤상현 같은 사람이 국회 대관 해줘가지고 와서 판 깔아주고 예. 거기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가서 축사하고 축사하려다가 못했고. 예. 조배숙이 가서 인사하고 김민전이 앉아 있고 이런 판이니 저런 사람들이 와서 이 당이 자기 당인 양 지금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근데 한마디 더 했어요. 전환길 모르는데 무턱대고 전환길 너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것보다는 한번 만나서 토론하자. 한동훈, 윤희숙, 전환길, 윤상현 넷이서 토론회를 만들어달라. 조 대표님. 아니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지 동쪽에서 뜨는지를 놓고 토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예. 토론이 성립이 안 되고요. 예, 토론 성립 안 이 됩니다. 극우란 말이 이게 자꾸 이게 매도 대상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극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극우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 좌익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쪽에 섰던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예.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극좌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극우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충돌을 해가지고 아마 사망자도 수백 명이 됐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법률적 평가와는 달리 대한민국 건국에 도움이 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극우라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예. 진짜 극우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반공 정신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몸으로 막 공산주의자와 싸우겠다는 그런 사람이라 되는데 요새 예. 극우라고 호칭받는 사람은 그건 극우가 아니고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니까 예. 컬트 그룹이라고 불러야 돼요. 컬트 그룹. 컬트. 그리고 인요한 의원이 다양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요한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할 처지가 못 되지. 인요한 의원은 특별 귀화였잖아요. 그래서 국적을 지금 2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미국 국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적.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 국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통상 문제 이런 거는 국익이 딱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인요한 의원이 그게 관여한다면은 한국 사람으로 하는 건지 미국 사람으로 하는 건지 몰라요. 아마 다른 나라에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을 이중 국적자로 허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한국 이중 국적자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인요한 의원을 그 비례대표로 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다양성은 이런 다양성이냐 국적도 없는 국익도 없는 다양성이냐 사실 또 뭐 부정선거 음모론과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는 토론도 불가능하고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과 진실 사이를 다 포용하는 게 그게 다양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양성이란 거짓말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 세계적인 지금 정치 현상이 이제 극우화되는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것도 그 극우적 요구를 요구하는 민심의 소구력이 있는 구호나 캐치프레이즈면 그나마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전환길이나 이런 윤상현 같은 분이 군 가삼전지에 다시 부활하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약간 우파적 주장이지만 논쟁이 될 거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해볼 만하고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정책 정책 담론일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작년 시위대에 대해서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존중이니까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는 건지 그렇죠. 이런 걸 수면 위에 올려서 공론화시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는 뭐 그 자체도 저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극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전광훈 목사 말 한마디에 언제 그런 정책적인 우파적 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보 진영에 눌리지 말고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한 게 있습니까? 매번 나와서 뭐 자기 말 들어라 뭐 부정선거다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나 부정선거의 확신범들 모아놓고 헌금 뜯어먹기 위한 제가 볼 때 삥 뜯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니까 좀 세게 이야기하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우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맞아요.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트럼프가 이민자 맞겠다. 이건 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걸 한다니까. 그다음에 어제 일본의 참정당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니폰 포스트를 하잖아요. 이게 맞지는 않지만 예. 이 코스모폴리탄즘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주장을 요구하는 소구력 있는 주장을 가지고 호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전환길이 뭘 했습니까? 그냥 부정선거 그다음에 윤석열 어게인 이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당대표를 뽑겠다.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는 반민주 세력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기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이 우리 당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당이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죠? 송원석 그게 원내대표?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영남에 뿌리를 두고 영남에서 당선되는 분들은요. 네. 영남의 그런 우파 정서를 두려워해요. 아하. 우리 조갑주 대표는 영남 분이시지만 당당하게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남에서만 승리할 생각을 하면 영남의 그런 극단적 주장하는 그런 그 보이스가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강성 당원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영남에서 승리해서 정당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예. 수도권에서 승리해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윤상현 의원이 원래 지난번 당대표 나왔을 때는 중수청 얘기했어요. 중도 수도권 그 참여. 양반은 필요한 거 언제든지 합니다. 아 필요해서 하는 그때 거다. 거의 우리 국민의힘을 거의 폭파 수준으로 혁신하자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억나네. 그렇죠. 맞아요. 용산 얘기했어요. 관제는 제일 많이 뻔질나게 다니면서 제가 자. 참 좋아하는 선배지만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된다. 자 전당대회 그래서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 나온다고 하고 장동혁 의원 나온다고 하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 지금 네 분이 확실하게 출마하자 밝혔는데 조갑재 대표님이 이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노선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 네 명의 후보 어떤 구도로 이제 뭐 보시는지. 노선 투쟁이 불가피하게 됐고 예. 그 선으로 해가지고 쫙 갈릴 것 같아요. 네. 어제 안철수 의원 만났더니 이분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토로를 하던데 2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네. 가슴에 와닿는 게 그렇더라고. 김문수 씨가 당 대표로 뽑히면은 그 얼굴로 내년 지방선거가 되겠느냐, 수도권에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컬트 정당으로 전락하느냐, 국민의힘이.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 보수가 그래도 이 국민의힘을 지키느냐의 타협이 불가능한 대결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조기 대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의 운명 그리고 한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만약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분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도저히 난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아니 전한길 윤석열을 미는 사람과 근데 한동훈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당에 있을 수 있는 합의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이 일반 보수층 사람들도 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 거의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 중에 뭐 40%가 뭐 경상도 사람이란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당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당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 일반 수준의 생각과 비슷한 결과를 내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외딴섬이 되고 있어요. 예. 항상 그 지역만. 그런데 그 지역에 뿌리를 둔 당 대표 또는 당권파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전당대회 이번 8월 22일 그 대회는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생결단. 예. 이 한판 승부. 예, 이거 한판 승부 이거 아닙니까? 한판 승부인데 그러니까 사생결단의 한판 승부가 맞아요. 돼야 되고 오늘 7월 22일인데 딱 한 달 아, 남았네.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선에서 지는 건 사실은 예상됐던 예상됐던 겁니다. 거죠. 왜냐하면 계엄을 일으킨 세력으로 낙인 찍힌 우리 정당이 탄핵 이후에. 그럼요. 계엄 직후에라도 그러면 신속하게 윤석열 세력을 우리가 떨쳐내고 아, 계엄에 대해 석고대지하고 그 계엄을 유발했던 민주당의 행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당한 입장에서 반격을 했다면 해볼만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뭐 계엄에 늪에 빠지고 예. 탄핵에 늪에 빠지고 윤석열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예. 그 판에서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라는 애매모호한 분을 올라 세웠으면 그 이런 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선은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건데 이번 전당대회는 예. 그렇게 대선에서 폭망하고도 또다시 윤 어게인의 늪에서 태어나지 않겠다. 그냥 윤석열의 늪에서 그냥 살아보겠다. 그리고 그냥 내 땅 영남 지키고 예. 내 땅 TK 지키고 내 땅 강원도 지키고 그냥 난 배지 달겠다. 라는 식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과거 태행적인 친윤의 기득권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아까 우리 조갑주 대표님이 안철수 대표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한동훈 뭐 조경태 등등 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정말 윤어게인 세력과 계엄을 계몽이라고 정당화하는 세력들과 확고하게 선을 긋고 이분들을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여기서 을사오적 이야기했잖아요. 예. 을사오적을 쫓아내느냐 아니면 을사오적한테 우리나라가 식민화 되느냐 우리가 식민 조선으로 넘어갈 거냐 저는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이번 8.22 전당대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는 정말 을사오적들을 속아내서 이분들을 축출해서 우리 당을 정상적인 보수의 정당으로 복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망해가는 정말 극우의 길로 가면서 국민의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일본의 3인당 사라진 거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정당은 뭐 고사하고 뭐 맞아요. 아무 역할도 없어요. 그 3인당에 망해가는 이유가 민심에서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기억조차 사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 또다시 저 윤석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요. 저는 3인당 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의원이 내부 총질자들 때문에 당이 구구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당과 당원들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을 향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그 의원님하고도 뭐 식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뭐 나와서 출마 선언문에 길게 썼더라고요. 이재명 총통 독재랑 싸우겠다. 예. 저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최고가 지금 아직은 출마 회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극으로 몰은 내부 총질 세력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분노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좀 자세한 출마의 변이 나오길 바라고요. 예. 저는 장동혁 의원과 정말 원한다면 네. 또 저를 만나서 그 토론을 진짜 해도 된다고 한다면 네. 제가 끝장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나와라 끝장토론 하자. 그럼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원래 한동훈 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러닝메이트 했죠. 네.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고 지금은 지금 무슨 무슨 생각인지.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분에게 정치는 무엇이고 그분에게 권력은 무엇이고 그분에게 정당은 무엇인지 네. 정치학 강의를 내가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그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자, 조 대표님. 지금 반탄파인 김문수 전 장관, 장동혁 의원 지금 이제 이분들 큰 흐름에서 친윤이라고 하는데 각자 도생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같은 경로를 갈 것이냐. 근데 또 친윤 세력도 분화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근데 결선 투표 가면은 한 사람으로 표가 모일 것 같은데요. 결선 투표 네. 가면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예. 그러니까 표 많이 얻는 사람 예.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분 뭐 찬탄 반탄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없이 딱 간단해요. 아. 윤어게인이냐. 윤 그 사람들 어게인이냐. 다 크면은 아하. 윤석열과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과.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냐 아니면은 국민의 힘의 재생이냐 자력갱생이냐의 거기고 그걸 가르는 거는 딱 두 개 아닙니까? 불법 계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로 딱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음. 그래서 지금 결국 이 결정하는 건 여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약 7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당원들이 70만 명이나 되면은 아마 독자적인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주체성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예. 전에 보니까 그 한덕수 쪽으로 무리하게 하려고 할 때 당원 투표를 해보니까 그 당권파하고 다른 결론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런 아주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야당 역사에서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예. 그럴 때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생생한 게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박정희 정부가 좀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이철성 그때 당시 총재가 1차 투표에서는 1등했어요. 그건 과반을 차지 못했어요. 예. 예. 그런데 마포 당사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 가지고 김영삼 찍으라고 외치니까 예. 3등한 이기택 씨가 맞아. 같은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김영삼을 찍었습니다. 음.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등장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렇죠. 대정권 강경 투쟁을 한 게 음. 예, 민주화의 결국 이제 시작이 됐죠. 부마 사태, 그렇죠. 그다음에 16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음흠. 그게 야당 당원들의 혁명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혁명이 네. 필요하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 뭐 80만 70만 책임당원 이야기합니다만 저도 그분의 합리적인 인식을 믿습니다. 음. 이미 이준석 당대표를 맞아요. 영선 30대 당대표를 뽑을 때 예, 예. 그런 게 있었죠. 대구에서부터 집어졌어요. 네. 맞아요. TK 가서 연설할 때 그 연설이 너무나 굉장히 그러니까 예, 탄핵 개각을 그렇죠. 건너자. 그 연설이 너무 좋았고 음. 그 TK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유권자들도 그래 이제는 우리 당의 간판을 바꿔서 새로 시작해야 돼.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예. 뭐 결론 이상하게 났지만 아하.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해 총선에서 졌지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대표 나왔을 때도 보궐선거. 그때 한동훈 당대표를 막기 위해서 용산에서 오더 내려가지고 원희룡 뭐 하고 나경원 하고 뭐 맞아요. 맞아요. 여사 익십 문자 익십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판 승부에서 네, 그런데 문자도 공개했고. 63%로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몰아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니 장동영 후보니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무슨 뭐 40만을 동원한다, 뭐 10만 당원을 한다 그러는데 네. 저는 말짱 꽝이라고 봅니다. 음. 이거 이번에 뚜껑 열어보면요, 아. 우리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우리 보수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맞아요. 우리 보수 당원들이 무슨 뭐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고 예. 그 윤어게인 주장하고 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한테 표를 몰아줍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우리 정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러나 기사회생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윤상현, 뭐 김민전, 뭐 나경원, 김기현 등등해서 질의 겁을 먹고 그 아스팔트에 목소리 과잉으로 내는 그 몇몇 극우 세력들한테 그냥 포박당한 거예요. 정치인이 그렇게 배짱도 없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냐, 후보 등록할 것이냐. 후보 등록은 다음 주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다음 주 30일, 31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나올까요? 저 안철수 의원한테 예. 세 사람이 이렇게 단일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안철수, 이야기를 조경태, 그러니까 한동훈. 했더니 이분은 결선 투표에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분진 합격 전략인데 나가기는 각자 나가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힘을 모으는 하나의 건데. 흐름으로 모이는. 근데 그게 복잡할 거예요. 아. 지금 당원들의 골기를 호소하려면은 음.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면은 좀 안 되고 기세의 저는 싸움인데. 그러니까 뭐 단일화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렇게 해요. 지금 시간도 없잖아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데 지금 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지난번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예. 당 대표는 아직은 제가 볼 때 결선 투표는 과거에는 결선 투표는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처럼 고치지 않는 한 기존의 80대 20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손을 보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당 대표 선거에는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 알기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만 처음 도입한 거예요. 결선 아니 투표. 김기현 당 대표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선관위에서 이걸 또 굳이 결선 투표까지 또 그런 꼼수를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아. 간다면 예. 저는 그냥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그냥 뭐 50%가 안 최다- 나와도 최다 네, 득표한 득표자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아마 저는 그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뭐
6월 3일 날 대선 때 후보라는 그 후보빨이 있으니까 예. 그걸로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 예.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체성이 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김문수 후보? 예. 이분은 그냥 필요하면 필요한 것에 손 내밀어서 그냥 손 잡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한독수와의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으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단일화하겠다고 하더니 그걸로 날름 후보 먹더니 입 딱 씻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이분이 친윤인지 반윤인지 아니면 계엄에 반대하는지 반탄인지 반탄인지 찬탄인지 굉장히 애매한 예. 저는 정체성 자체가 좀 혼란스러운 분이고 예. 제 생각에는 그때 경기지사 2번까지 하시고 대구 수성구 가서 김부겸 후보한테 대패한 이후로 예. 야인 생활 하시면서 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놓으신 것 같아. 예. 놓으시면서 지금 스스로의 정체성 이제 좀 회복해 가시는 이제 찾아가시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전환길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관계를 맺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전환길이 뭐 10만 데려온다 그러고 세다고 하니까 그래 이 표도 낼름 받아 먹자 저는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이 김문수 후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너무 잘하시는데. 아닌데 지금은 일단 극우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하는 아 그래요. 정도로 돼버려 가지고 아. 참 좀 보기가 음. 안쓰러운데 일단은 지금 역사의 흐름에 예.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말로 우리 조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역사와의 대화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이끌어갈 리더가 누가 돼야 되냐. 만약에 이번에 뽑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도 어떻게 되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총선까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아까 제가 사생결단의 네. 한판 승부라는 게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실제로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8.2 전당대회가 우리 당원들의 그동안의 그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저는 중요한 자극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되냐에 따라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 9월부터 홍카콜라 유튜브 재개한다고 말씀하고 이제 당원 안 돌아갈 거다. 다만 신당 창당설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저는 큰 흐름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편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다가 코바콩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지난 그 경선에서도 계속 한동훈 배신자라고 몰았었죠. 그렇죠 배신자로 막 이렇게 용병을 모으는데 데려와서 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 그런 용어까지 쓰면서 네, 했는데 네. 갑자기 윤석열도 안 된다 한동훈도 안 된다 이래버리니까 예. 그럼 없잖아요. 윤석열도 안 되고 한동훈도 안 되면 국민의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남았다. 자꾸 지지 기반을 이렇게 좁히고 있어가지고 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 홍준표 전 그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스스로가 이미 좀 많이 그 왜소화되는 길로 가버렸어요. 일단 탈당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도 정치한 지 좀 됐지만 물론 뺏지는 못 따라봤지만 정치하면서 정치인이 당을 떠난다는 생각을 결심을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결심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분이 탈당한 건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나 경선에서 졌어 이 나쁜 놈들 뭐 이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비치지 않잖아요. 예. 탈당하려면 그런 명분으로 탈당하면 그건 소인배입니다. 적어도 탈당의 명분과 역사적 가치가 그래도 존중될 때만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지. 예. 이거 뭐 경선 열심히 하고 경선 때는 또 뭐 친윤하고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경선에 졌다니까 나 사기당했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탈당함으로써는 이미 저는 그 정치인 홍준표로서의 그 스스로의 그 입지를 좀 위축시키고 왜소하게 만들었고요. 예. 근데 이전에도 탈당하면 하셨잖아요. 예, 지난 그러니까요. 총선 때도 공천 안 준다고 그러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식의 탈당을 하면요.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 매장되게 돼 있는데 이제는 뭐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너무 악당들이 너무 판이 많고 너무 악당들이 설치니까 그런 게 이제는 뭐 매장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2017년에. 박근혜 탄핵 예, 이후에. 그러면은 그 뒤에 문재인 정치 전 활동할 때는 항상 그걸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게감 있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게 이제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오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자, 일단 강준욱 전 비서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일단 계엄을 옹호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버티지 못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예, 비서관. 비서관이고 뭐 이 정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에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정도는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랬나요? 예. 예. 그런데 그만두었다. 그 반면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는 쪽으로 간다. 예. 난 그걸 보면서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다. 예. 예. 대통령도 민주당의 뜻을 존중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보다 당이 더 위에 있다.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의 생각을. 예. 난 그게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 분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권력 안에서의 분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민주당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항상 웃으면서 뭐 제 지역 또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하는 인상을 보이지만 악역은 또 민주당이 만든다고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인사로 드러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것은 민주당의 실력이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기반 예.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결국 힘으로 나오고 근데 넓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는 그건 정당 정치로서 원칙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주 새로운 정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조 대표님과 조금 시각이 다른데 네네. 일단 뭐 강준욱 이분이 이제 그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은 잘린 거죠. 뭐 어떻게 자진 사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을 국민통합 비서관에 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이었다고 보는데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득이양양하게 국민의힘 너희들 개판 됐으니까 우리가 너희 당까지 먹을게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외연을 확장해서 예. 너희 영역까지 우리가 빈 공간을 들어가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자신감 속에서 그러면 뭐 정규재 주필이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정규재 주필이 뭐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단독 추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추천한 분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뭐 극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5.18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 난동까지
옹호했다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도 보수 정당까지 자임하면서 의원을 확장하려는 그 욕심은 제가 오케이. 그러려면 합리적인 인사를 써야죠.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좀 말빨이 좀 먹히고 예. 보수에서도 들을 만한 사람이 해야지. 보수에서도 이건 넌 보수가 아닌데? 예. 라고 의혹을 살 만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이건 중도 보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극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중도 보수를 가운데 벅 찌는 거야. 예. 저는 그런 좀 지나친 욕심이 이 인사 참화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선우 그 후보자 고집 부리는 건 저는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하니 예. 민주당이 그냥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한 얘기 뭐냐면 이거 민주당 지도부 생각이 가장 큰 당 영향이었다. 지도부가 강했다. 그건 뭐냐 대통령이 이미 고집을 부렸는데 예. 그 말을 어떻게 수석이 이야기합니까? 그럼 지도부가 하도 그래서 대통령 못 이기는 척 하는 거다라고 제가 볼 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지. 저는 절대 민주당 제가 아는 민주당 사람들은 사석에서 만나면요 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강선우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자기 개인적인 영달만 노리지 말고 예. 당을 위해서는 살신성인 해라.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그 강선우에 대한 지극한 짝사랑 아닌가. 저는 그거에는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재송부를 뭐 목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24일까지 예, 이거 2, 3일 안에 또 무슨 더 큰 게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뉴스 보도로. 예. 예. 한판 승부에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길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선우라는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려는 한 문재인 때 저는 조국 안고 가다가 폭망하는 거랑 좀 비슷한 첫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님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하는데 이제 이진숙 교육부 영업 장관 장관. 경우에는 예. 그건 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교육부 장관이 나이스를 모르고. 저 제자 논문을 가로채는 그렇죠.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이분 경우에는 딱 그 법으로 걸릴 만한 게 없고 주로 국민정서법에 그렇죠. 걸린 거 아니겠어요? 예. 갑질.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낙관했을지 몰라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결정적인 폭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계속 내부에서 지금 폭로가 나잖아요. 그죠? 민주당 안에서.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민보협.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여가부 장관했던 정영애 전 장관 그러니까. 이분도 여성학 박사 1호인데 이분도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이 여가부 장관 할 때 이제 예산 관련해서 갑질당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민주당 세력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비토 의견이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 민노총 사실 친여 시민단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이래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법이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의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인생에 저는 민낯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강약 약강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강약 약강으로 살아와서 자기와 비슷하니까 뭐 동정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런 사람을 감싸 안는 순간 국민들은 정말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 그렇게 감싸는 분들은 그런 분이 갑질하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러저러하게 소소하게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갑질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예. 여야 따로 다 그럼요. 넘나들어서. 오늘 뭐 문진석 원내 수석인가 예. 그분이 뭐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국회의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공익인지 사익인지 잘 구분 안 될 때가 있다. 일반적인 직장 갑질과 보좌진 갑질 다르다.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구분이 안 관계 있어 된다. 갑질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심부름을 시킨다는 걸 은연중에 그냥 실토한 거거든요. 요즘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CBS에서 그렇게 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갑질이거든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그 노루 패스했다고 뭐 갑질 이야기하는데 예. 그분은 진짜 보좌진에 대해서는 진짜 따뜻한 애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 의원은 싸늘하게 존댓말 써가면서 이거 봉투 버려주세요.
김무성 대표는 야 이렇게 그건 그만큼 자기 자식처럼 챙긴 거예요. 예. 제가 김무성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저는 감싸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 날짜를 줬어요. 이분들이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이제 날짜를 줬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 글을 아마 두 분도 보셨을 것이고 지금 화면으로도 관련 글을 올려드렸는데 아니야 본인이 이제 SNS를 할 수 없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서 줘서 이게 아마 이제 대신 올린 글일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조 대표님, 윤 전 대통령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주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는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심신미약. 예. 그러니까 저분이 글 발표했다면 요새 저는 안 읽어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네요. 그런데 이 계엄 탄핵 국면에서 저분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몇 가지 글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문해력 공부할 때 악문의 사례로서 가르치는 게 참 좋아요. 악문의 아무런 사례다? 논리적 근거가 없고 과장이고 억지고 거짓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한 번 나왔는데 예. 저는 이제 절박한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에요. 구속 적부심에서 예. 변호인이 간 수치를 내면서 일반인의 5배다. 6배더라고. 6배. 그걸 내가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저게 진짜 문제긴 하다. 알코올 중독의 누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술에 약한 사실을 아십니까? 술이 약하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술에 약한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몽고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술을 마셨을 때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이 30%에서 50%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뭐 잘 먹는 곳이죠. 다 10% 돈이 없어서 술 많이 못 마시지. 체력이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게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정적이고 잘 놀고 하는데 음주량은 많아요. 예. 음주량 랭킹을 내면은 술 소비를 많이 하죠. 1등은 러시아, 2등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 동구권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다음 그룹에서 1등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몸이 안 받는데 술을 계속 마시니까 주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그런 음주 문화 속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누적된 폭음, 계속 술 마신 게 예. 이게 결국은 비상계엄의 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되면은 뇌 기능에서 뭐 전두엽인가 그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전두엽 맞습니다. 예. 그쪽 기능이 약해돼 가지고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약해진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떤 변호인들이 미국식으로 하면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더 악화돼서. 그러니까요. 과연 맨정신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느냐? 미국 변호사 같으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져가지고 배심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처벌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전략을 펼지 모르는데. 그 주치 폭력이 아니라 주치 계엄이네요. 그러니까 음주사 일종의 음주사고죠. 네, 주치 계엄. 네. 거기다가 부인이 가지고 있는 또 주술적인 뭐 영향력 그리고 부인과 윤석열 두 사람과의 관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비상계엄령이라는 걸로 폭발을 해버렸는데 예. 나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계엄을 했는가? 그렇죠. 그래야 당한 우리 국민들이 이유는 원인을 알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는 반드시 정신과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음주 양 제도적 측정도 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으려면은 반드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예컨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수백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교훈을 주는데 어쨌든 요새 두 부부가 이제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특검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벌써 하나는 무인기 조사 있잖아요. 예. 무인기 조사가 외환죄로 시작된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제 들어온 사령관 영장 기각이 기각됐잖아요. 예. 그 청구되는 거 보면 외환죄는 날아가 버리고 거기 무슨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직권남용 이런 걸로 가더라고요. 예. 비밀 군사 작전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은 그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연평도 폭격 같은 게 딱 났을 때 그 지휘관이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즉각 대응을 했다가는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면 머뭇거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하면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예. 그리고 김장환 목사 참고인인데 예.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안 들어요. 참고인 신분인데 예, 굳이 그렇죠. 좀 들어간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예. 않았나. 저도 일단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린 건 저도 두 가지에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저런 말을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 변론 때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지금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저런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잖아요. 예. 재판정 가서는 지금도 계속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저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나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랬던 분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변론 때나 형사재판 내란 혐의 받을 때나 끝까지 시종일관 자기가 했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제 저렇게 이게 다 내 모든 책임이고 죄 없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앞뒤가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진짜 형사재판 나와서 저렇게 할 건지 예. 내가 당당하니까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고 할 건지 계속 또 모르쇠로 할 건지 봐야 되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제가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당하고 역사의 법정에서 자기가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렇게 자신하는 양반이면 나가서 밝혀야죠. 예. 제가 볼 때 결론 뭐냐? 제 생각 결론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저건. 김계리나 뭐 전환길이 써줘서 그냥 제가만 한 것 같아. 그 내용 좋다 그냥 내라. 왜냐하면 좀 본인이 낼 수 없는 거예요. 저건 밖에서 누가 내주는 거거든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심한 의심이 듭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언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비장하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자기가 쓴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최상병 특검에서 저도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장환 목사님 압수수색한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계 거두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짜 상징적인 존경심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윤석열하고 가깝다는 그 감정 몇 개를 자극해가지고 참고인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그냥 이것도 뇌피셜인데 왜 그랬을까? 최상병 특검이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상병 특검 하시는 분이 야 우리도 언론이 좀 크게 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 야 이영훈 김장환 치고 들어가 이랬을지 않았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사이즈가 작거든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보다 훨씬 작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이 그냥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났을 사건이에요. 예. 그걸 끝까지 경로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 발뺌하고 부인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사건인데 특검으로 같이 하는데 저는 그런 아마 특검의 좀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 저는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영훈 목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 아무한테도 전화 걸지 못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죠? 60만 성도. 그리고 김정환 목사는 저분이 침례교회죠 아마. 예, 침례교회. 세계 예, 침례교회 저 회장도 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세계적인 세계 그럼요. 개신교에서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은 저분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그야말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에 관여 안 하는 두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좀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치적 계산도 잘 안 맞는 거고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특검의 그 과잉 수사의 그게 뭘 해가지고 좀 신문이 크게 나야 되겠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은 이 특검의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전직 검사가 저게 특검이 최승병 특검이 저렇게 두 분을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야 특검이 세긴 세구나 했다는 거야. 보통의 경찰이나 보통의 검찰이면 상상을 못한대요. 저 두 분에 대해서 참고인인데 그렇죠. 청탁을 했을 거라는 그냥 합리적인 그 채널 그 근거만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은 보통의 검사는 심장이 그렇게 큰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검사니까 한다는 거 보고 야 특별 검사가 세게 세다 그러더라고. 예. 김용남 전 의원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네, 하더군요. 김용남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부장 제가. 검사 출신인데. 김용남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예. 특검이 그렇게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 이종섭 전 장관 800에 7070 이 번호 윤 전 대통령 발신자 맞다. 2년 만에 인정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 특검이 모든 걸 밝히는구나.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허망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장병 특검은 그 재해의 과정에서 정말 그 군 복무에 나섰던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은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병대 검찰단에서 사전에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의 내용을 그냥 경북 경찰청이 이첩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결론은 경찰청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미리 받아서 용산에 보고가 되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뭐야? 사단장이 이런 것까지 책임지면 사단장이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군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경로를 했고 그게 술 먹어서 그랬는지 뭐 술 안 먹었는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를 한 데다가 막 욱신욱신 막 불뚝불뚝 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냥 뭐 국방장관 뭐 해병대 사령관 뭐 국방비서관 뭐 해가지고 바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 취소하고 다시 이첩 보류하고 해서 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항명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보도가 됐을 때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제가 그때 이렇게 좀 화가 좀 나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무리한 지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이런 거였다. 군통수권자 입장에서 투스타 해병대 사단장인데 그런 사고 사건 하나 가지고도 과실치사로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해를 호소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문제 화가 나고 막 맞아요. 불끈불끈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다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해 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분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김무지 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